네, 이제 넌적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패키지들과 같이 npm을 통해서 설치해주게 되는데요. npm은 i라는 명령어만 입력해주면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npm i 넌적스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package.json에 dependencies에 넌적스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넌적스를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트리 포인트가 되었던 index.js 파일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index.js 파일에서 두 가지 설정을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선 넌적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자체를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템플릿 엔진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뷰 엔진이라는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익스프레스 객체인 앱을 입력해 주시고요. set view engine html 이렇게 입력해주면 우리가 main.html 파일을 사용할 때 그냥 main이라고 입력을 해주어도 뒤에 자동으로 html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뷰 엔진 자체를 html을 생략해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해 주고요. 넌적스 자체에 대한 세팅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넌적스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템플릿 엔진을 사용할 때 어떤 위치에서 그 파일을 찾을 건지 경로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린 앞서 정적 파일을 저장했던 퍼블릭 파일과 다르게 화면을 구성하는 HTML 파일들을 views라는 곳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로를 views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설정으로 watch라는 값을 true로 입력을 해주면 HTML 파일이 수정될 경우에 그 값을 반영해서 다시 렌더링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으로는 익스프레스 자체가 어떤 객체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앞서 선언해 주었던 앱이라는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HTML 파일들을 views라는 곳에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myApp이라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view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우리가 템플릿 엔진으로 해석될 템플릿들을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맨 처음으로는 base.html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ase.html은 다른 템플릿들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안에 공통된 요소를 먼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된 요소를 적어주고요. 이후에 바뀔 내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 기획 단계에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상단에 위치했던 내비게이션 바와 하단에 위치했던 후터입니다. 우선 공통된 요소로 내비게이션 바를 나타낸 태그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안에서 A 태그를 이용해서 로고와 글 작성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상단에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게 됐고 그 아래 후터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바뀌는 요소 밑에 후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우선 간단하게 후터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 공통된 요소라는 걸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뀌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바뀌는 요소는 블록 단위의 콘텐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블록 단위를 사용할 때는 블록을 열어주고 닫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베이스라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이 컨텐츠 부분만 바뀌게 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 작성 페이지를 만들어 본다면 여기서 새로운 파일인 write.html 파일을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write.html 파일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base.html을 레이아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템플릿 엔진에서 제공하는 상속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어떤 레이아웃을 상속받을 때는 extend라는 명령어와 함께 내가 상속받을 HTML 파일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 write 파일은 base라는 템플릿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시 base.html을 살펴보면 이 바뀌는 요소 안에 write.html이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밑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블럭 태그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블럭은 항상 닫아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뒤에 닫아주는 태그로 우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write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h1 태그를 이용해서 글 작성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작성 페이지를 완료했으면 index.js에서 글 작성 페이지에 대한 경로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메인 페이지를 나타냈던 이 주소 대신에 app get write라는 주소를 새로 입력해 주시고 앞서 똑같이 응답 함수를 작성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less render라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라는 것은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앞서 샌드 파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사용할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템플릿 엔진의 위치를 뷰스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write.html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하시고 앞서 설치했던 노드문을 통해서 서버를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라고 입력해 주시면 서버가 동작을 하고요. 이제 서버 리프레시 이후에 write 경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write를 입력해 주시면 베이스와 write 파일이 모두 포함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